라라라라라라라라. 너무 창피해 진짜.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소주와 맥주만 주로 드시는 애주가 여러분들께 술의 신세계를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는 팟캐스트 말술남녀 확장판 스페셜 에디션. 자, 글렌고인 줌 시음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박수 치는 여러분들 저 화면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신기해. 자, 여러분들 저희를 만나서 신나신 분들은 자 소리 질러. 와, 진짜 신기하다. 아, 진짜 과학 기술이 발전한 게 맞는 것 같은 게. 맞아요.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여기 현장에 한 100분 정도 모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아직도 코로나 뭐 이런 게 좀 그럼요. 있다 보니까 저희가 롯데칠성 쪽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서 이런 줌 시음회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마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떠세요? 두근거려요 지금. 아, 그리고 좀 약간 저희 여러분들 얼굴 다 보이거든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마유술남녀 팟캐스트의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스페셜 에디션이다. 스페셜. 저희가 보통 녹음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방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 오늘은 특별히 주제가 있습니다. 글렌고인 위스키 줌 시음회를 마련했는데 일단 그 시음회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패널분들 간략하게 이제 각자 소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고유언니, 박언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술을 쫓아다니는 술쫓니, 술을 쫓는 언니 박언니입니다. 네, 저희 말술남녀 멤버 박언니이시고 사케 소믈리에십니다. 그리고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뭐 진짜 뭐 집에서도 뭐 매일매일 술 드시는 애주가 박언니. 자, 그리고 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말술남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랜선 시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말술남녀 찐팬에서 성덕이 된 김경란 찐계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닉네임 찡계란 아나운서님, 저희 방송을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1년 전에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몇 년간 이제 계속 들으셨다가 저희 멤버로 이제 함께하게 된 진짜 성덕. 네, 저희 찡계란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안 취하는 안젤라였지만 요즘 자꾸 취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안젤라입니다. 네, 자. 팟캐스트에서 가끔 소리 지르는 사람 있으면 그게 접니다. 아, 좀 컴다운 해야 되겠어요. 진짜 뭐 네, 흥이 닉네임을 넘치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술에 잘 안 취해서 안젤라인데 잘 취하니까 잘젤라로. 잘젤라. 괜찮아요. 요즘에 잘 취해요, 네. 진짜. 잘젤라입니다. 부캐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잘젤라로. 잘젤라. 역시 안젤라님도 굉장히 술을 붙는다.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흥이 넘치시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시음회를 계속 하면서 저희가 진짜 취할 거거든요. 얼마나 취해서 이제 진짜 흥이 오르는지 한번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진짜.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연구합니다. 예, 서울대학교 달교수 문정훈입니다. 와, 자, 우리나라 어떤 식음료와 그렇죠, 음식, 음료, 술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연구를 거의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로 연구하시는 서울대 푸드비즈랩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이신.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사실 술을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성덕입니다. 예, 그렇죠. 덕업 알겠습니다. 일치를 이루었다. 네. 그러니까 아, 예, 좋습니다. 그 어렵다는 덕업 일치를 이루었다. 술 좋아하고 먹는 거 네, 좋아하는데 그걸 맞습니다.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이 시음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달 교수님 설명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저는 평소에 말술남녀에서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는 빤스 에반스 PD입니다. 와. 뭐 저희 팟캐스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별다른 뜻은 없고요. 제가 그 빌 에반스라는 이제 재즈 뮤지션을 좋아했다가 에반스 PD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말술남녀 팟캐스트 애청자분들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제 더 많으신 위스키 매니아들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는 굉장히 진짜 흥분되기도 하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To all our friends in South Korea, welcome to Glengoyne. Of course, I'm standing here at the head of the glen where the original burn, the original water source for the distillery is located. Now we use this for cooling predominantly, and our production water comes from Loch Carron, nearby here in the area. Glengoyne has been, of course, here since 1833, but before that there was illicit distilling in the hills around here, and this was a rich area for those rascals producing spirit. Of course, Glengoyne is located in the Highland region of Scotch whisky, where I am standing. But of course, the warehouses on the south side of the road, right in front of the distillery, are in the lowlands, one of those iconic elements that make Glengoyne so unique. I'm going to take you on a little tour of the distillery. So this is Glengoyne Distillery, and we're currently looking at it from the lowland region. The road here in front of the distillery, which I'm about to walk across, is the dividing line between the highlands and the lowlands. So this is a unique element for most distilleries, but for Glengoyne it's being part of two different regions is really, really unique, and it's certainly something which just going to walk quickly across the road, something which makes us really unique. You join me in the number one warehouse here at Glengoyne, and you can see from this wonderful display the beautiful colours those types of casks that we use generate. We only use, of course, natural colour at Glengoyne, and you can see on the right hand side the European oak and American oak sherry casks, the bourbon casks, and of course those refill casks, which are crucial to ensuring we get that Glengoyne character in our whiskies. You can also see here the different sizes of casks as well. So remembering maturing in a big sherry butt of 500 litres is going to produce a very different whiskey to a barrel, a bourbon barrel of 200 litres. The other thing that we focus on, of course, is our oak types. Quercus alba, American oak, less porous, softer flavours generally, tighter grain, and then moving over to Quercus robur. European oak, not as tight, giving us more tannic, dry and spicier flavours. All of this is how we create every single Glengoyne in our range. You join me in the still house, and I just wanted to point out the unique distillation setup for Glengoyne. We use 3 stills. Our first distillation takes place in the left-hand still, the larger of the 3, and our second distillation takes place in the smaller 2 stills on the right-hand side. This is crucial to understanding flavour because it's all about copper. Copper reflux is crucial to us here to give us that fruity style of Glengoyne, and this is why we use 2 stills to increase that copper contact. We also don't overheat our stills. We only heat them up to 78 degrees C, which is the boiling point of alcohol, which allows us to generate that wonderful, unique, fruity style of Glengoyne. So taking into account all those factors, our slow distillation, our fruity spirit as a result of that, those 4 wonderful types of casks, we can see why Glengoyne produces such wonderful whiskey. My favourite? The 18-year-old. A beautiful combination of those sherry casks, both American and European, but also that wonderful array of flavours from that spirit that has changed over those 18 years. So from here at Glengoyne to my friends in Korea, enjoy your evening, and it's been a pleasure to talk to you. 아, 저희도 아주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 증류소 직원분께서 네, 만나서 반가웠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 스코티시 그 악센트가 그죠? 아주 강렬했죠. 한번 저기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Do you need water? 야. 여러분들 저희 뭐 자막 없어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 이 글렌고인 증류소까지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앞에 이제 브랜드 역사와 이제 증류소 영상을 봤는데 이 증류소가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증류소로 좀 꼽히고 있대요. 해서 뭐 이 설명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스코틀랜드도 이렇게 크게 봤을 때
하이랜드 위쪽에 있는 하이랜드와 이 아래쪽에 있는 로우랜드 이 경계에 있는 굉장히 이제 재밌는 증류소고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방문객이 거의 8만 명 와, 될 증류소를 정도로 방문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증류소에 가면 또 이 신선한 또 위스키 원액도 이제 마실 수도 있고 그 하니까. 중에서도 글렌고인 증류소 방문객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네. 그래.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고. 여기 그 저희 이 채팅창도 보이는데 한번 가보려고 하셨던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해외여행이 좀 자유로워지면은 그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 글렌고인 위스키의 어떤 이 이름이랑 어떤 역사가 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좀 우리 안젤라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술자리 가셔서 여러분이 또 사용할 만한 재밌는 이야기를 좀 제가 그렇죠. 이런 거 들려드리려고 조금만 하는데요. 알면은 그치. 아는 척하기 딱 좋아요, 진짜. 너 이거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 네네. 제가 요약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글렌고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820년도로 돌아갑니다. 농부이자 밀주업자였던 조지 코넬이라는 사람이 burnfoot 그 불타다 그리고 오. 발 해가지고 불타는 말? 뭔가 뭐 빨리빨리 뭐 열심히 일을 했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그 오. 지역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단순히 타는 말인 줄 타는 알았어요. 발. 거기서 burnfoot 증류소가 글렌고인 증류소의 전신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번풋 증류소도 그 둠고인 지역에 있었는데 하일랜드, 글래스고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으로도 보신 것처럼 자연 환경이 정말 위스키를 만드는 최적의 환경이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증류소가 이미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스코틀랜드 위스키 산업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연도 언제죠? 1823년. 이때가 어떤 연도냐면 주세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가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밀주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근데 1823년에 위스키가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고 또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식적인 판매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10년 뒤 번풋 증류소는 합법적인 면허를 취득하고 1876년에는 글렌 구인으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마침내 1907년에 글렌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왜 글렌고인일까요? 자, 그래, 여러분, 글렌고인.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위스키, 특히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글렌으로 시작하는 게 많잖아요. 뭐 글렌 모렌지, 맞아요. 그리고 글렌 뭐 피딕. 그 사슴 그림 있는 글렌 글렌 피딕 피딕. 뭐 이런 거 많은데 글렌은 이게 무슨 뜻이고? 글렌이 네.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계곡? 계곡. 아, 우리 막 그 골짜기, 계곡. 닭백숙 먹고 네. 그런 계곡 말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계곡이 일단 많은데 네. 뒤에 이제 붙어 있는 게 보통 동물 이름이더라고요. 오. 글렌 피딕은 피딕이 사슴이어가지고 사슴이 많이 출몰한 그런 지역은 글렌 피딕이고. 사슴 그 마크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그 레이블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다 밭을 가지고 계시죠? 밭을 보시면은 뭐가 보이세요? 좀 보면서 무슨 독수리인가, 오. 뭐 거위인가? 그러게 독수리 오형제 같은 네. 연신 나옵니다. 그죠? 약간 거위일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네, 진짜. 독수리이기엔 목이 너무 길어. 아니 그쵸? 요즘에 그 철새로 많이 날아오는 기러기도 좀 닮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고인이 고인은 기러기입니다. 오, 기러기인데 그 기러기를 영어로 하면은 와일드 구즈라고 해요. 아, 와일드 구즈. 근데 구즈는 또 거위거든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이제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데 이제 우리가 가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키우는데 네. 기러기랑 닮은 거위. 그래서 야생 거위는 기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기러기나 거위나 뭐 거의 뭐 틀린 말 사촌지간, 아니에요. 거의. 사촌지간이죠. 어. 그래서 아무튼 설명한 것처럼 기러기의 계곡이라는 뜻이고요. 저 여기서 잠깐만. 네. 왜 글렌이라는 그 위스키 양조장이 많은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옛날에 금주법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밀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계곡으로 숨어서 밀주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계곡에 증류소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아, 저는 그냥 네. 뭐 물 맑고 그냥 나도 왜- 그러니까. 그리고 왜 계곡 같은 데서 술 먹으면 술 안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숨어 들어가서 밀주를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게 크더라고요. 네. 오, 그래서 글렌이 하십시오. 많구나.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물이 있는 그 계곡 옆에서 네. 만드는 것도 있고 박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숨어서 만드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 지역에 많은 증류소가 있죠. 근데 영상 보니까 그 재밌는 게 이게 가장 하이랜드의 최남단에 있어서 하이랜드와 맞아요. 로우랜드 경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영상 다시 보고 미리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뭐 차를 타고 내려가서 막 로우랜드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증류소가 있는 하이랜드, 왼쪽은 숙성 창고가 있는 로우랜드여서 이 증류소에서 만든 그 술을 밑에 그 파이프를 이어가지고 로우랜드까지 이어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차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신선하게 바로 밑으로 지하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온도나 이런 것도 유지가 되고 좋겠네요. 네, 품질이. 네. 네. 맞아요. 브랜드명에 보면은 그 스코틀랜드 네, 이 맞아요. 잭파이프 치마 부분 입은 그 아저씨. 아저씨 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카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 위스키라는 뜻이고 스카치 위스키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코틀랜드에서만 나왔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 좋다. 그런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박원희가. 일단 뭐 스코틀랜드 위스키 하면 뭐 블렌딩 된 위스키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그냥 몰트로만 만든 위스키가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되게 유행했던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위스키를 잘 몰랐을 때 싱글 몰트라는 게 일단은 하나의 곡물로만 만드는 거를 꼭 만들어야지 싱글이라는 게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네. 싱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의미는 한 증류소에서 모든 걸 한다는 뜻이에요. 싱글이. 그래서 네, 그래서 몰트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일단 보리에 싹을 틔우면 발화가 되잖아요. 약간 마치 쬐끄만 수류탄 모양, 미니어처 같이 그렇게 네네.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 꼬다리에서 효소 성분이 생기면서 거기에 효모를 첨가해서 이제 그거에 효모가 당을 먹게 해가지고 술이 되는 건데. 당화가 돼서. 네, 당화가 그죠?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되는 건데 보통 위스키 하면은 꼭 보리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레인 위스키라고 여러 가지 이제 곡물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미국 위스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나라들 뭐 일본도 그렇지만 블렌딩 되거나 아니면 옥수수나 아니면 호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또 이제 위스키를 그레인 위스키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 두 개를 짬뽕을 하면은 일단은 몰트 위스키라고 할 수는 없죠. 몰트 블렌디드. 위스키는 네. 기본적으로 몰트로만 로만, 만드는 게 이제 로만 만들어야 몰트- 하고 몰트 싱글 위스키. 몰트는 모든 과정을 단일 하나의. 증류소에서 해야 단 증류소에서. 하는데 네. 거기에서 그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건데요. 갑자기 그렇죠. 아니 그렇죠. 술 못 마셔서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갑자기 네. 터졌어요. 너무 그러니까 오래 이제 벌써 연료가 떨어졌나 보네. 스카치 위스키를 네. 이야기할 때는 네. 방금 우리 박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트 위스키냐 네, 맞아요. 아니면 그레인 위스키냐 뭐 그레인은 뭐 옥수수를 쓸 수도 있고 또 옥수수는 뭐 많이 쓰진 않지만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뭐 말씀하신 호밀이라거나 이러한 것들 많이 쓰고 그다음 이 두 개를 섞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디드. 네.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네. 뭐 발렌타인, 그렇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 롯데 칠성에서 나오는 스카치 블루. 네, 이거 다 이런 전형적으로 것도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추구하는 거는 만약에 오크통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뭐 700m 이상 뭐 하면 안 되고 뭐 효모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리고 그 알코올 도수가 40도를 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런 거를 통틀어서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고 몰트 위스키인지 그레인 위스키인지 브랜디드 위스키인지 아니면 싱글 몰트 위스키인지가 네. 구분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나눠져 있고 하이랜드 그러진 싱글 거지. 몰트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이 싱글 몰트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이 글렌고인 증류소에서만 모든 이 작업을 했을 때 네, 싱글 몰트. 이것을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렌고인도 역시 스카치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혼동을 하시던 이제 부분이 뭐냐면 싱글 몰트 위스키랑 싱글 캐스크 위스키를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싱글 몰트이면서 싱글 캐스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싱글 몰트 같은 경우에는 그 증류소 안에서는 그 증류소 안에서 생산한 몰트로 생산한
만든 위스키를 가지고 블렌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것도 싱글 몰트다. 근데 싱글 캐스크는 그 안에서 캐스크끼리 썩지 않고 딱 그 캐스크 하나로만 술을 만들어서 출시하게 되면 그 오크통 싱글 안에서. 캐스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싱글 캐스크면 같은 위스키라 해도 약간 맛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와. 많이 다를 수 있죠. 맛뿐만 아니라 도수도 다르죠. 야, 그죠? 그럼 맞아요. 약간 복불복 이게 기본적으로 그 싱글 몰트 위스키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캐스크를 섞어서 이제 맞추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싱글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싱글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다른 거랑 썩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내는 거죠. 자신감. 그리고 자신감 싱글 있는 거죠. 캐스크는 물도 섞지 않아요. 거의 온도 그대로 내야 되고, 네. 그렇죠. 희석을 안 하고. 희석을 싱글 전혀 해야- 캐스크는 네. 이제 물 섞어서 내는 것도 있고 아, 물을 안 섞어서 섞으면 내는 게다가 경우도 이제 있고. 캐스크 스트렝스가 아, 맞아요. 되죠. 캐스크 네, 네. 물을 그러네. 안 네. 섞으면은 맞아요. 캐스크 스트렝스. 맞습니다. 네. 그 물을 말씀을 아, 네, 섞으면은 맞아요. 싱글 네. 캐스크. 그리고 그 캐스크마다를 같은 증류소 안에서 이 블렌딩을 해서 내면은 싱글 몰트 위스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셰프가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블렌딩 마스터가 있거든요. 그 셰프 같은 분이시죠,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문을 탁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 위스키의 맛은 이것도 제품이기 때문에 맛이 균질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글렌고인 12년이라고 하면 요번에 내가 만들 때 문 탁 닫고 딱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쫙 맞춥니다. 맛이 나올 때까지. 예, 이거는 정말 시크릿이죠, 시크릿. 와. 자, 근데 우리가 이 글렌고인 위스키가 우리가 오늘 좀 특별하게 하나로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다른 위스키들보다는 무언가 좀 특징이 이거를 오늘 우리랑 100명의 사람이 같이 먹어봐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글렌고인인가?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이 시음회 제안을 받고서 이렇게 쓱 봤어요. 근데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자, 하나는 이 위스키의 어떤 이 슬로건이 언피티드 위스키의 뭐 우리말로 치자면 이제 뭐 끝판왕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피티드가 무슨 말인지 좀 요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언피티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피트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2탄인데 그 2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유기물들이 약간 그 추운 동네에서 얘가 이제 마치 이끼처럼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석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유기 성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냄새를 맡아보면 아무 냄새 나지 않습니다. 아, 교수님 실제로 그 2탄을 직접 가서 보시고 예, 실제 막 캐고 했습니다. 캐고 제가. 하셨죠. 예, 그 피트 위스키의 어떤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라 섬을 이제 갔었죠. 아일라 섬에 직접 가셔서. 가서 이제 네. 피트 위로 올라갔더니 갑자기 길을 걷는데 갑자기 길이 아니죠. 그 땅을? 무슨 땅인데 이게 무슨 이끼가 껴있는 땅인가 했는데 발을 디디니까 우레탄처럼 푹신푹신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피트가 이제 밖으로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아일라 섬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피트가 없지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오대산 인근에 네. 우리나라의 그 피트층이 발견이 됐대요. 우와, 한국 오대산이요? 우리나라 우와. 오대산에서. 오. 네. 근데 다른 그걸- 나라에도 예. 오대산이 강주, 신기해서 강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위스키 만들면 어떨까 싶었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손대지 못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몰트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나눴던 이 보리를 싹을 틔운 다음에, 네. 얘가 젖어 있잖아요. 얘를 말려야 되잖아요. 말릴 때 예전에 불을 많이 막 뗐거든요. 불을 떼려고 하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네네. 이 연료를 뭐 나무로 할 수도 있고 석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 아일라 섬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주 원료가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2탄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주로 불을 뗐거든요. 불을 때 떼고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그렇죠. 경우에 장작 패서 불 떼듯이 걔네는 거기는 땅을 그걸로- 파가지고 얘를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아. 얘가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불을 딱 붙이면은 굉장히 독특한 페놀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 소독약 냄새 맞습니다. 하는 그 네네네. 특징.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몰트를 말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 몰트에 이제 배어나는 거죠. 그 피트 향이 맞습니다. 이제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위스키를 만들면은 그 피트 향이 들어가 있는 그 위스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글렌고이는 이 지역 자체가 피트가 나는 동네가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읽어볼게요. 네. 네, 이거 그 고기 증류소에서 만든 증류소에서 만든 자기들의 이거 롯데 칠성에서 만든 거 아니죠? 아니죠. 예,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면 The authentic taste of malt whiskey untainted by pit smoke.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피트 스모크, 피트의 이 그 스모크에 untainted, 오염되지 않은 몰트 위스키인데 피트 향이 authentic 오염되지. taste니까 진짜 찐 맛의 몰트 위스키다. 굉장히 이 피트를 공격하는 굉장히 그런 도발적인 그런 말을 이제 쓰고 있죠.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이쪽에 자기네들의 캐치프레이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트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실 싱글 몰트 위스키 처음 먹기 시작한 게 라프로익으로 저는 배웠다. 어쨌든 처음으로 아닌가요? 네. 굉장히 센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잘 접해보지 않은 제 친구들은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야 원래 저는 싱글 몰트를 그걸로 처음 먹어봐서 그게 싱글 몰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원래 이게 싱글 몰트의 맛이야, 이게 진짜 맛이야 해서 뭐 라프로익, 라가블린, 아드백 뭐 이런 거 막 골라서 막 마셨었거든요. 페놀 그러다가- 향이 나야 진짜 위스키다 막 이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예, 초반에. 저는 오히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발베니니 뭐 그쵸, 그런 거 그쵸. 이제 먹게 됐죠.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원료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위스키의 플레이버의 다양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라프로익이나 뭐 아르드백이나 그다음에 뭐 라가블린? 네, 라가블린 이런 라가블린. 쪽은 피트 향의 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쪽이라면 여기 글렌고이는 그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피트 향 전혀 쓰지 않고 몰트의 순수한 그 맛과 예, 몰트의 맛과 그리고 나무통, 오크통 쏘는 향 이걸로만 우리는 위스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제품 차별화의 어떤 포인트를 그쪽으로 이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한 분도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글렌고인의 이런 공격성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제 남기셨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글렌고인의 어떤 뭐랄까 지금 전쟁 포인트 연쟁 그죠? 이 위스키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핫했어요. 그래서 이 피트 애호가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진짜 이것들을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하면서 피트에 대한 모독이다. 엄청난 이제 또 막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 같은데 이제 영상을 이제 남기기도 하고 또 이거를 보고 진짜 피트 향을 또 안 좋아하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너네 피트 때문에 위스키가 진짜 뭐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막 설전이 물론 많구나. 이제 이 와중에 진정한 위스키 매니아들은 이거 한 발짝 이제 떨어져서 그렇지. 이거를 다 즐기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지만 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테인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영어로 얼룩을 스테인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거랑 어원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얼룩이 묻은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면 왜 이런 말 쓸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네. 지금 이제 싱글 몰트가 다시 이제 부각된 지는 한 20년밖에 안 됐고 네네. 그 전에 한 100여 년 가까이는 주로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를 우리가 주로 소비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네. 사실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그 블렌디드 위스키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블렌디드 위스키에는 반드시 피트 향이 들어가 있는 위스키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야지 맛이 만들어진다고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렌타인이나 뭐 그렇죠. 조니워커나 네.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그래서 경우에 사실은 얘가 제가 타겟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큰 회사들의 그런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주 피트 조금의- 위스키를 지금 타겟으로 지금 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브랜드 매니저님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글렌고인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전해 오셨어요. 우선 피트 애호가 분들께서 불쾌하셨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인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네, 본인이 지은 것도 아니지만 이 증류소 측에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사과를 드린다고 하고 이 공식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글렌고인 증류소의 공식 캐치프레이즈로 언피티드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을 다소 강하게 표현했다. 이거 증류소의 자부심을 담은 표현 정도로 이해해달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참고로 브랜드 매니저 본인도
이런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본인이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피트충이다. 충자 들어가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인 피트충이라면서 본인은 피트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근데 저 한다. 이거 말해도 되나? 피트 애호가 분들께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린다. 피트 애호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아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렌고인 그 양조장 갔던 분이 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한테 혹시 좋아하는 게 제일 글렌고인 위스키냐 그랬더니 네. 아닙니다. 저는 잘 만들지만 하일랜드 파크 12년산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일은 그 내용이 일이고 있던데요? 일은 이루고 뭐 네. 취향은 취미가 제치죠. 일이 되면은 힘들어요. 네. 오히려 아니, 취미는 저는- 따로, 일은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술이 다양해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저도요. 그럼요. 다 개성이고. 그렇지. 위스키가 꼭 피트 향이 나는 게 막 진짜 그거 아니면은 뭐 위스키가 아니고 뭐 이럴 필요 없이 다양해지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맞습니다. 되게 이 즐기는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파라오님도 지금 채팅창에 개취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맞아. 그거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언테인티드 오염되지 않은 피트향, 피트향에 오염되지 않은 위스키다. 요 캐치프레이즈는 어떤 이 마케팅 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근데 죽자고 이제 또 달려들지 말고.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요. 재밌거든. 쏙쏙 들어오거든. 재밌잖아요. 사실. 논란이 될까봐 되게 우려를 했는데 맞습니다. 제일 많이 말한 단어가 오염됐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어쨌든 시작부터 피트충이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 자. 하나 드립 쳐도 돼요? 네. 광고 모델을 브래드 피트로 바꾸시고 브래드 피트도 사랑하는 브래드 피트도 사랑하는 글렌고이라면 브래드 피트인데 브래드 글렌고이를 피트도 사랑하는- 글렌고이를 사랑하죠. 그 정도로 맛있다. 뭐 스펠링은 다르죠. 발음은 비슷한데. 네. 드립입니다. 돈이 없을 거예요. 브래드 피트 오빠 좋아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글렌고인 위스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 언피티드 이게 하나가 있었고, 자, 두 번째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 몰랐는데 네. 여러분들 이 위스키 라벨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있나 모르겠네. 굉장히 작게 써져 있어서 이 노안 있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요즘에 이 스마트폰 많이 봐서 잘 안 작긴 하다. 보이거든요. 이 에이지드 12 이얼스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unhurried since 1833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네. 여러분들 요거 라벨에 보셨어요? unhurried. 서두르지 않는 그런 뜻인가? 언피티드, 언허리드 난리네요. 그렇습니다. unpitted 그리고 두 번째 지금 unhurried인데 unhurried. 허리가 뭐예요? 허리요. 허리업. 허리. 거기 말고 영어잖아. 아직 안 보셨지? 발음은 허리였잖아. 제 발음이 한국식 네. 발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unhurry. 네. 허리. 네. 허리업이 서두르다. 와, 그쵸. 서둘러 이런 서둘러. 뜻이잖아요. unhurry면 뭘까요? 서두르지 서두르지 않는. 않았다. 그러면 이게 위스키가 서두르지 않은 위스키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33년 이후로는 unhurried.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 네. 1833년이 자기네 이제 증류소 오픈한 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다. 뭐 일을 좀 천천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근데 이제 그 천천히 한다는 게 뭐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는 조금 그 의미가 퇴색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트 작업을 할 때 몰트를 이제 그 뭐죠? 보리를 이제 불린 다음에 몰트가 튀어나오면 얘를 이제 건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건조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증류소들 같은 경우에는 불을 떼서 얘를 건조시키는데 그 아까 피트 위스키 같은 경우에 그렇죠. 2탄을 이제 막 2탄을 떼서 넣어서 떼는 건데 이쪽 그 글렌고인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자연 건조시키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미친 짓을 한 거죠. 불을 예. 지르지 않는. 네, 거죠, 그냥 그렇게. 자연풍에 말리는 거죠. 언제 말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하나 이제 특징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증류를 할 때 증류기 이제 집어 넣죠. 증류기에 집어 넣어 가지고 원액을 그걸 이제 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제 발효해서 나오는 거를 네. 비록 맥주 같은 건데 그 죽처럼 생긴 이제 맥주입니다. 얘를 와인이라고 하는데 와인을 증류기에 넣어서 한 번 이제 증류를 하고 그럼 이제 맑은 액이 나오죠. 얘를 와시라고 하는데 이 와시 같은 경우는 도수가 한 2, 30도 정도입니다. 얘를 증류기에 다시 넣어서 증류를 하게 되면 그때 떨어지는 게 이제 위스키 원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 와시를 이제 막 열을 가해서 그 동으로 만든 단식 증류기죠. 그리고 얘가 그 위스키를 만드는데 여기에 열을
갈 때 열을 아주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 천천히 증류를 한다. 천천히 증류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이 구리 동으로 만든 증류기로 증류를 하게 되면 1분에 대략 13에서 15리터 정도가 원액에 빠져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글렌고잉 같은 경우에는 1분에 한 5리터 정도밖에 안 빠져나오죠. 천천히.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구리와 닿는 그 원액의 면적이 더 넓어지고 더 오랫동안 닿는다는 거죠. 막 콸콸콸 네. 쏟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한 그 어떤 맛에? 맛이 배어난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 매력 있다. 그래요. 근데 되게 힘든 길을 선택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일단 생산성도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몰트 작업은 예전에는 이 증류소 직접 했었는데 이제는 몰트는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몰트를 구매하고 하지만 증류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들이 직접 하면서 천천히 증류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걸로. 뭔가 그 장점이 있겠죠? 천천히 증류하면. 천천히. 그렇죠. 예. 동과 이제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 몰트 발효 1차 증류한 이 몰트가 갖고 있는 향을 천천히 더 닿게 하면서 더 많은 아로마가 증류를 통해서 저쪽 반대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네네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보통 알코올이 끓는 점이 78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보통 증류소에서는 물이 100도에 끓고 네네네. 알코올이 78도에서 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체화 돼가지고 알코올이 떨어지는데 네. 다른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를 뭐 80도나 뭐 90도를 올려가지고 빨리 이거를 끌어내려요. 네네. 그 알코올을. 근데 이 글렌고잉 같은 경우에서는 딱 알코올이 끓는 전까지만 네. 아하. 온도를 올려서 천천히 뽑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탄 맛이 덜 날 그쵸. 수도 있겠네. 탄 맛이 덜 나고 시트러스 향을 좀 더 뿜어내기 위한 약간 자연스러운 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 일단 두 번 증류를 했을 때 두 번 증류했을 때도 우리가 초류, 중류, 하류가 있잖아요. 후류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우리가 앞에 거는 뭐 알데히드 같은 뭐 페놀 같은 뭐 있잖아요. 포름알데히드. 네네 아, 그런 것들이 뭔가 안 좋은 나오고 성분. 뒤에 후류 같은 경우에는 뭐 네네. 물이 많죠. 물고 물하고 또 나쁜 것들 섞여 네. 나와서 그 중류를 많이 쓰는데 그 부분도 되게 좁혔대요. 아. 그래서 그 컷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중류를 쓰는 그 컷하는 부분도 굉장히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술을 마셔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맑을 거라는 어떤 그 추측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몰트 본연의 어떤 맛과 어떤 다른 향보다는 네네. 그런 맛과 향이 있을 것 같이 이제 예상이 들고 저희가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래 증류를 하면은 약간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는 꽃향이랑 꿀향 같은 게 더 많이 이제 더 아로마가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시음 키트에 보시면은 10년, 그리고 12년, 그리고 18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어떤 술부터 먹어보냐면은 네. 우리가 보통 글렌고잉 출시되는 연도 숙성 연도가 12년 숙성 버전이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엔트리 버전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것 중에 12년 12년부터? 네 12년 숙성 버전을 네. 지금 중간 거예요, 중간 지금부터는 가운데 거. 허리드하게 한번 허리드하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일단 색깔이 근데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색깔 차이가 있어요. 10년보다 12년이 조금 더 진하고 18년은 상당히 진해요. 완전 진하고. 네, 12년부터 먼저. 그리고 이게 지금 10년만 40% 알코올이 40도고 네, 12, 12년은 18년은 43도예요. 네, 43도. 사실 12년 안 끝에. 여러분 12년 네, 지금 12년 저희랑 여러분들. 짠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자, 여러분들 자 짠, 들고 짠. 계시고 자 화면으로 보입니다. 저희 다 보여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와, 네, 다 올려주세요. 보입니다. 들고 네. 계시고 저희 건배 뭐 뭘로 하면 좋을까요? 말술 하면 여러분 남녀. 남겨요. 자, 훌 남겨놔야지. 자, 여러분들 말술. 남녀. 남녀. 자. 짠해야 돼요.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술남녀